안녕하세요. 에스더 내견 미용학원 실장의 권민주입니다. 오늘은 램포인트 그림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그림이 우리의 램포인트겠죠? 오늘은 이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빈 경체가 보이시죠? 그럼 이제 여기에 그림을 한 줄 한 줄씩 그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지면에서 수평이 될 수 있게끔 풋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풋라인은 이 페스턴 지점에서 바로 발등과 만날 수 있게 선을 그어줍니다. 하나씩 따로따로. 자, 풋라인을 그린 후에는 등선과 채장선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파팅선을 그려줄 거예요. 파팅선은 견체의 6대4 비율로 그리지만 그림에서는 여기 관절 부분의 제일 높은 지점에서 지면을 향해 수직으로 그려줄게요.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이 파팅선은 6대4 비율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채장선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흉골단과 좌골단을 이어지는 선을 채장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상으로는 우리가 뼈 구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90도 각에서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지면과 수평되게 그려줄게요. 나중에 에이프런 표현할 때 필요해서 흉골단 부분을 조금 더 길게 빼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고 설정을 해보러 갈 건데요. 여기 에이프런 쪽에 90도 각이 끝지점 보이실까요? 여기에서 등선을 그려줄 거예요. 똑같이 지면과 수평되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은 밑추와 십자부 임의로 지정을 해서 밑추와 십자부 사이 지점에서 좌골 30도를 그려볼 건데요. 30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이 밑에 각 좌골각이 있습니다. 이거와 수평되게끔 그려줄게요. 그 다음 후구 일자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후구 일자는 뒷발의 앞부분과 일직선상으로 여기에서 지면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은 앵귤레이션 표현을 할 건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스타이플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스타이플의 위치를 알기 위해 스타이플의 기준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120도 각 꼭지점에서 앞발의 뒤꿈치를 향해 선을 그어줄게요. 이때 후구 일자가 지나게끔 선을 그어줍니다. 그 후에 앵귤의 이 45도 각을 알기 위해서는 풋 라인 여기 발등이 아니라 풋 라인 끝지점에서 45도 각으로 올려줄 거예요. 이때 45도 각은 네모칸이 4개가 선이 지나도록 맞춰줍니다. 천천히 돌려가면서 4개 칸이 뭔데요? 4개 칸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꼬지처럼 쭉 지나야 합니다.
그럼 꼭지점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꼭지점이 이 선과 만나야지 45도 각도가 나옵니다. 어디를 향해서?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은 선은 패스턴에서 스타이플 선을 향해 선을 그어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작점이 그 후에 스타이플에서 파팅선과 채장선이 지나는 여기 이 꼭지점을 향해 연결해 줍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패스턴의 위치에서 스타이플 선을 향해 45도 각도로 선을 그어줄 거예요. 이때 꼭지점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가 될 수 있도록 해줘서 발목 패스턴 위치에서 스타이플을 향해 선을 그어줄 거예요. 스타이플 선까지. 그 후에 스타이플 선에서 채장선과 파팅선이 교차되는 이 꼭지점을 향해 선을 그어줄 겁니다. 스타이플 기준선의 시작점부터 꼭지점까지. 그 후에 앵귤의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앵귤은 뒷다리의 앞부분, 이 하태의 선을 따라서 평행되게 선을 그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선과 평행하게끔 쭉 올려서 선을 그어줄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비절의 위치는 여기겠죠? 하지만 우리는 털을 미용을 하기 때문에 코밍을 했을 때 비절털이 위로 올라갔을 때를 예상해서, 사실의 진짜 비절은 여기지만 털로 봤을 때 한 칸 위로 올려서 선을 그어줄 거예요. 비절의 위치는 여기에 있지만 한 칸 위로 올린 점선 부분에서 선을 그어줄 거예요. 이 선도 똑같이 지면과 수평되게끔 선을 그어줍니다. 그 후에 앵귤레이션 선과 비절 기준선이 교차되는 이 꼭지점에서 지면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네모가 되었죠? 우리 풋 라인 45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번에는 발목 패스턴이 아니라 발 뒤꿈치에서 45도 각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네모칸이 4개가 될 수 있고 꼭지점이 5개가 지나게 1개, 2개, 3개, 4개, 5개. 자, 그럼 네모칸이 맞춰졌다면은 발 뒤꿈치에서 45도 각도를 그려줍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후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전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로 갈 때 원래는 우리가 콩으로 길이감을 재지만 그림으로는 길이감을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이 관절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관절의 뒷부분에서 제일 높은 지점에서 일자로 그려줄 건데요. 이때 머리 부분
높이까지 살짝 더 위에까지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나중에 갈 건데요. 나중에 위더스의 넥 두께와 앞다리의 뒷부분의 길이감이 일직선상이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 90도의 각에서 일자로 내려줄게요. 이렇게 설정된 앞다리의 두께감과 뒷다리의 두께감은 서로 비슷한 두께감이 나와야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 에이프런을 표현해 보러 갈 건데요. 이때 에이프런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스 애플의 기준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내가 턱을 정합니다. 턱을 정해놓고 턱에서부터 채장선까지의 3분의 1이 아담스 애플인데요. 3등분을 했을 때 위에 쪽, 여기가 3분의 1 지점. 그럼 귓뿌리 뒷부분에서 3분의 1 지점을 향해 선을 그어줍니다. 그 후에 또 어려운 45도 각도가 나오는데요. 아담스 애플에서 45도 각도를 찾아서 채장선을 향해 그려줄 거예요. 만약에 45도 각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90도 각도가 있어요. 먼저 이 선에 자선과 맞춰준 후 그러고 꼭지점 5개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금방 하나, 둘, 셋, 넷, 5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스 애플에서 채장선을 향해 그려줍니다. 이거 됐어. 이거 이것도. 네, 그래서 이렇게 아담스 애플에서 채장선을 향해 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이때 주의할 점, 아담스 애플이지 이 밑에 칸이나 턱에서부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를 살짝 쿵 돌려서 아래쪽 선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위에 선과 채장선이 교차되는 이 꼭지점에서부터 앞다리 앞부분 선을 향해 45도 각도로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임의의 나의 꼭지점을 기준을 정해서 하나, 2개 맞췄으면 세 번째 꼭지점도 맞춰줄 거고요. 네 번째, 5번째를 맞추어서 꼭지점이 하나, 둘, 3개, 4개, 5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여기에서 C를 그려줍니다. 채장선에서 앞다리 앞부분을 향해 선을 그어줍니다. 그 후에 C선과 앞다리 앞부분에 교차되는 이 지점에서 지면과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앞다리의 뒷부분 선을 향해 그어줍니다.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C선과 앞다리 앞부분 선이 교차되는 이 지점에서 지면과 수평되게 일자를 그려줍니다. 어디까지요? 앞다리의 뒷부분까지요. 그러면은 이 기준선이 언더라인 15도의 기준선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언더라인 15도가 시작돼서 어디까지? 대퇴부 선까지 그려줄 거예요. 이때 15도는 또 어느 각도인가요? 싶으시다면 요 언더라인, 진짜 견체의 언더라인에 맞게 수평하게 그려주시면 비슷하게 15도 각이 나옵니다.
그럼 중국까지 우리가 그림을 완성했는데요. 이제 대망의 크라운으로 가볼까 합니다. 우와! 크라운. 자, 여러분 정신줄 잘 잡으세요. 그럼 클리핑 선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미지 너리 라인을 설정해 줄 거예요. 귓뿌리 뒷부분에서 액단을 향해 선을 일자로 지면과 수평되게 그어줍니다. 그 후에 최고점이 어딘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귓뿌리 뒷부분이 아니라 이번엔 앞부분에서 일자로 선을 그어줍니다. 높게 그어서 별표. 이곳이 탑노트. 그러면 그 옆에 탑노트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눈꼬리 지점에서 점선 일자. 귓뿌리 뒷부분에서 점선 일자. 액단에서, 자, 액단이 눈이 아니라 콧등 끝나는 지점입니다. 액단에서 똑같이 일자. 그리고 어차피 일자 하는 김에 옥시풋 일자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옥시풋은 사람으로 따지면 후두부 쪽이죠? 그래서 그림상에서도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크라운이 뒤로 머리로 이제 뒷목을 향해 넘어가는 이 지점, 꺾이기 직전의 이 지점이 옥시풋입니다. 여기에서 일자. 그 다음에 옥시풋에서 90도 각을 만들어주면서 선을 지면과 수평되게끔 그어줍니다. 요때 옥시풋 선이 어디까지 90도를 그어야 할지 모르겠다면은 위더스 선까지 그어주시면 되십니다. 그 후에 자, 또 대망의 45도 각도. 액단에서 45도 각도를 해줍니다. 요때 기준선은 어디로 해야 되나요?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평, 수직으로 그려왔던 선들이기 때문에 채장선이나 위더스 앞다리 뒷부분 선, 아무 선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채장선에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꼭지점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지나서 45도 각도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은 옥시풋 이 90도도 45도로 쪼개볼게요. 요때는 이렇게 하면은 기준선이 너무 어려워요. 맞죠? 그래서 자를 거꾸로 해줍니다. 그 후에 이번에는 위더스 선에서 45도 각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꼭지점 1개, 그 다음 꼭지점을 향해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 꼭지점, 또 그 다음 꼭지점. 그렇게 해서 1개, 2개, 3개, 4개, 5개. 그 후에 옥시풋 45도를 올려줍니다. 그 정도 못하네요. 45도 맞나요? 각도가 너무 네. 어려우시다면 근데 여기는 안 맞는데 내가 잘못했나? 흉골단의 90도 각에서 이 선과 요 자의 줄선이 평행되게 만들어 주신 후 임의의 점선을 찾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럼 이렇게 맞추어서 그대로 이 통과된 선을 그대로 올려서 기준선을 향해 갖다 둡니다. 그렇게 해서 옥시풋 45도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자, 위에 이렇게 예쁘게 그려놓고 진짜 최고점이 어딘지 몰라요. 맞죠?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잘 봐주세요. 콧등에서 선을 그려줘요. 살짝만. 그 다음에 아담스 애플에서도 선을 앞으로 살짝 그려줍니다. 이렇게 살짝만 그리셔도 되고요. 아,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길게 그려서 둘이 만날 수 있게끔 선을 그려줍니다. 그럼 이때 콧등에서부터 아담스 애플까지의 이 길이가 최고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몇인지 나왔네. 길이를 재서 보통 2.7에서 3cm가 나오면은 아주 괜찮은 거고요. 저는 오늘 2.9cm가 나왔습니다. 그럼 콧등에서 2.9cm만큼 올려서 기준점을 찍어줍니다. 찍은 후에 지면과 평행되게 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자, 옥시풋이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45도 각도로 또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우리 옥시풋 45도 선 있죠? 여기에 이 줄선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리면서 기준점을 찾습니다. 이것도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줄선이 갖다 댔을 때 꼭지점을 찾아버리세요. 그럼 저는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꼭지점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지났습니다. 옥시풋 선과 이 줄선이 만나게끔 해서 그 근처에 있는 위더스 선과 꼭지점이 만났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 우리 쇠꼬지도 고기가 꼬지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잘 꽂아뒀는지 확인 후에 그대로 내려서 옥시풋 시작 지점에서 45도 각도로 내려줍니다. 더 쉽게는 저희의 옥시풋 선 있죠? 요 선에 이 5번 5cm 지점에서 교차되게끔 선이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순간 세상에! 이 45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끄어주면은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45도 각도가 옥시풋 45도 각도와 만나는 이 교차 지점 있죠? 여기에서 옥시풋이 끝나는 지점까지 사선으로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더스 일자는 지금 옥시풋이 끝나는 지점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것은 바로 턱선까지입니다. 그럼 임의로 정한 나의 턱선을 뒤에 위더스 일자까지 그어줍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 이 교차되는 선과 아까 후구 그릴 때 연결했던 선 있죠? 파팅과 채장선의 교차 지점에서
위더스 일자와 턱선의 교차 지점까지 사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뒤통수까지는 우리가 연결이 잘 되었어요. 그럼 앞통수, 앞머리도 필요하겠죠? 이때 기준은 머즐의 반을 탑노트에서부터 에이프런까지 그려줍니다. 그럼 이제 선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꼬리에 선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래 실제 칠 때는 우리가 꼬리에 좌골단에서부터 꼬리 시작 지점까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는 그 기준을 쓸 수가 없어서 아담스 애플과 같은 높이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지면과 수평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후구 일자보다 짧게 선을 그려줍니다. 자, 다시 후구 일자선보다 더 길어지지 않도록 뒤로 보내서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꼬리의 크기는 2:1 비율로 이 크기보다 안쪽의 크기가 더 길어질 수 있도록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크면은 잘 맞지가 않아요 하시는데, 이거는 어쨌든 평면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미용을 했을 때 이곳의 1대 비율보다 2가 조금 더 길게끔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꼬리의 높이는 이미지 나리 라인보다 조금 더 낮게 해서 선을 그려줍니다. 이미지 너리와 같은 선상이 아니라 이미지 너리 라인보다 살짝 낮게 기준을 잡아서 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준선 완성! 자, 그러면은 이 기준선들을 따라서 둥글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앞머리 부분에도 액단의 기준선에서 45도 선을 그려줄 거예요. 이때도 옥시풋과 같이 자의 요 긴 부분을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액단의 45도와 이 긴 부분에 선을 맞춰두고 내가 그려야 할 시작 지점 액단의 선에서 45도로 앞으로 그어줍니다. 자, 이때 머즐의 반선이 아닌 액단의 선에서 앞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액단에서부터 선을 한번 둥글게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액단에서 머즐의 반선을 향해 둥글게 점점점 둥글게 그려주는데, 이때 주의할 점, 이 점선이 시작함과 끝나는 부분은 꼭 일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둥글게 가다가 일자가 있고 서서히 옥시풋 선을 향해 사선으로 둥글게 내려왔다가 옥시풋 선에서 이 교차 지점 있죠? 여기도 뾰족하지 않게 살짝 굴려줄 거고요. 위더스 일자 본선
옥시풋이 시작하지 않고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턱까지, 여기까지 꼭 일자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위더스 일자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부터 등선까지, 요 교차 지점이 아닌 등선까지예요. 등선까지 자연스럽게 슬로프를 해주고 등선 일자에 도착합니다. 등선 일자를 가다가 좌골 30도가 시작하죠.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너무 과하지도 그렇다고 뾰족하지도 않게 살짝 굴려줍니다. 좌골 30도 지나서 좌골 끝 지점. 그렇게 도착한 곳은 후구 일자. 자, 요때 그럼 여기도 뾰족한 부분이니까 굴려야겠다 하지 않습니다. 앵귤은 후구 일자에서 앵귤 부분은 딱딱 꺾여서 120도 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핵심! 그 다음 앵귤이 끝나가고 비절이랑 만났습니다. 여기에서도 살짝 굴려주고, 비절이 끝나고 풋라인 지점과 만나는 이 부분도 살짝 굴려주고, 풋라인 선과 패스턴 일자선이 만나는 이 선도 살짝 굴려주면서 스타이프를 향해 올라갑니다. 앵글이 꺾이니까 스타이플도 뾰족하겠지? 아닙니다. 스타이플은 자연스럽게 살짝 굴려줍니다. 아주 살짝이에요. 뾰족하지도 둥글지도 않게 뭉툭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턱업을 향해 올라갈 건데요. 우리 위그로 할 때는 턱업이 약간 각지지만 실견은 둥글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다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언더라인 15도에서 대퇴부선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둥글게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 언더라인 15도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요때 겨드랑이 엘보우와 도착했죠. 이 부분은 절대 굴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직각이 될 수 있도록 딱딱 꺾이도록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면서 풋라인이다, 맞죠? 풋라인은 우리 후구에서는 45도 각도로 표현했지만 앞다리 부분은 25도에서 30도 각으로 표현할 거예요. 다시 25도에서 30도 각으로 풋라인을 굴려줄 거예요. 둥글게 앞뒤 똑같이. 그 다음에 타고 올라가서 에이프런을 향해 올라갑니다. 25도에서 30도로 가면서 앞으로 갈 때는 45도 각도로 연결해줍니다. 여기는 왜 45도 각을 안 긋나요? 질문하신다면 혹시 긋고 싶으신가요? 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올라가서 일자. 에이프런도 자연스럽게 둥글게. 요때 이 머즐의 반선과 만나도 되지만 우리가 재벌을 할 때 조금 더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만 굴려 들어가 줍니다. 그렇다고 너무 짧아지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에이프런에서 아담스 F를 지나 클리핑 한 선까지 도착하면은 완성. 자, 마지막으로 꼬리. 꼬리는 둥글게 그려줘야 되는데요. 혹시나 너무 어려우시다면 12시, 3시, 6시, 9시 선을 그려놓고 한 개씩 선을 둥글게 연결하면 좀 더 예쁘고 편하게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도 똑같아요. 굳이 본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일자에서 서서히
둥글게, 서서히 일자와 같게, 맞죠? 일자에서 서서히 일자로. 이렇게 하면은 선 따기 완성. 이제는 색연필로 똑같이 따주시면 됩니다. 점은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잘 까먹는 부분이 이미지 너리 라인 선과 클리핑 선, 이 선을 조금 까먹으세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선명하게 그려주신 후에 저는 크라운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크라운에서 둥글게 본선 일자, 옥시풋을 향한 사선을 자연스럽게 연결, 그리고 위더스 일자, 진하게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위더스의 슬로프, 서서히 슬로프 하면서 등선 일자에 도착, 그리고 좌골 30도, 좌골 30도에서 후구 일자, 그리고 45도로 꺾여서 비절의 사선, 일자에 연결, 45도와 풋라인 선을 둥글게 연결. 풋라인 선 꼭 선명하게 연결해 주시고요. 스타이프를 향해 45도 각도로 올려줍니다. 스타이플은 살짝 굴려서 턱업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턱업 표현 둥글게도 표현해 주어서 15도로 내려갑니다. 요때 여기 굴리지 않는다 했었죠? 딱 꺾이게 일자 해서 풋라인 선 표현, 그리고 일자, 에이프런 표현, 그리고 꼬리도 똑같이 선을 따줍니다. 그 후에 클리핑 하는 선은 삐끔 처리로 해줍니다. 우리 위그는 견체는 발 클리핑을 안 하지만 실견은 발 클리핑을 하기 때문에 발도 삐끔 처리 해주겠습니다. 그 후에 따로 그림은 그리지 않았으나 귀 길이는 채장선보다 살짝 위로 귀를 지정해 줄 거예요. 귀까지 그리면은 선이 너무 많아져서 원하는 선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까봐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각진 부분만 둥글게 귀 길이는 채장선보다 살짝 위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램 포인트 그림 수업은 끝!